한 권의 책으로 건강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하루에 1분만 시간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바로 펴세요. 항문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쫙 펴세요.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가볍게 이완시켜 봅시다. 혀를 입천장에 대고 숨을 깊이 쉬면서 바라는 바를 나직히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생명의 기운으로 온몸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몸은 평안해집니다. 목뭉침을 해소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시나요?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K 한스 라즈 박사는 목을 앞으로 숙일 때 목뼈에 얼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옵니다. 안 그래도 아픈 목이 계속 뭉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립보행 때문입니다. 인간은 네 발로 걷는 침팬지와 비교하여 넘어지기 쉽고 민첩한 행동이 불편하며 달리는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빈혈, 위하수, 허리 디스크, 치질 등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게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다족 보행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약 1km를 걸을 때 비스킷 1개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는 에너지를 뇌에 사용하여 지능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머리도 커졌겠죠. 큰 뇌를 사용하는 만큼 감수해야 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제일 처음 하는 동작이 뒤집기입니다. 그 다음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목뼈에 2차 만곡이 생깁니다. 기어다니면서 어깨와 고관절의 힘이 길러지고 혼자 일어서 걷기 시작하면서 허리뼈에 2차 만곡이 생깁니다. 목과 골반이 먼저 안정되고 난 다음 등허리가 안정되는 과정입니다. 즉 태아일 때 생기는 1차 만곡, 목과 허리가 안으로 굽는 2차 만곡 때문에 인체는 목과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됩니다. 이는 2차 만곡을 소실시켜 목을 1자 목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1자 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죠. 또한 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여러 가지 증상들과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구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놓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거나 피로감이 풀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거나 다른 병원에 가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이런 이유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아한 체구에 한눈에 보아도 예민해 보이는 65세의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5세부터 급격히 몸이 나빠졌고 폐경한 뒤로 상태가 훨씬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끔씩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쩍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를 습관처럼 챙겨 먹은 지 5년이 되었다고요.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며 아랫배에 힘이 없었습니다. 명치 부위를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특히 목에 근력이 없어 언뜻 만져보면 별로 뭉친 것 같지 않았지만 꼼꼼히 살펴보니 굳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고쳐드릴게요. 목풀이 치료 후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했습니다. 목뼈를 바로 잡았다가도 다음 치료에 보면 또 틀어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3개월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달에 고지혈증 약과 안정제를 끊었습니다. 2개월째 수면제와 혈압약을 줄이고 3개월째 모든 약을 끊고 한약 처방과 목풀이 치료만 받았습니다. 긴장성으로 오는 고혈압은 무리 없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해결되고 림프순환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인 모를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증상이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 탓이거나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자율신경실조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와 특히 목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목이 굳어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의 뭉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압박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열 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식도연화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죠. 목에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 혈류를 저하시키고 뇌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정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뇌 혼미가 있는 사람은 목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뇌 혼미란 영어로 브레인 포그라고 하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맑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아도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오해해 병이라고 의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뇌 혼미는 왜 생길까요?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목을 거쳐 뇌로 가고 뇌에 신선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 정맥혈은 목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목 근육이 굳어지고 목뼈가 비틀어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뇌는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성적인 뇌빈혈 상태에 놓여 뇌 혼미, 건망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 안구 건조, 안구 피로, 시력 저하, 충혈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당연히 목뼈를 바로잡고 목 근육의 뭉침을 이완시켜 신경 전달과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뇌는 온몸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뇌 혼미를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목 뭉침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고 방치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 뭉침이 원인으로 진단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치료만 계속하게 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우울증까지 유발합니다. 이것은 목 뭉침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증으로 목근육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목근육성 우울증이 전체 우울증의 90%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치매, 파킨슨씨 병도 목뭉침이 원인인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의 정체입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갖 난치성 질환들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목뭉침 때문입니다. 목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10분만 목을 풀어라. 폴더폰 호흡.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 등, 목 순서로 상체를 숙입니다. 목에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시간을 차츰 늘려갑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는 목, 등, 허리 순서로 일어납니다. 목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견인되면서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횡격막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호흡의 리듬이 좋아지고 척추의 긴장이 풀리며 목과 뒷다리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숙인 채 호흡합니다. 또는 누워서 호흡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몸에 힘을 뺀 채 깊고 느리게 숨쉬는 것입니다. 거북목 교정하는 턱 당기기.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밉니다. 15초간 유지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섭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하면 더욱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짱짱한 목 근육 만들기. 침대 끝에 바로 누워 어깨선이 침대 끝과 나란하게 합니다. 목 아래 수건을 둥글게 말아 놓습니다. 머리를 뒤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서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법은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목뼈 관절을 바로잡으면 짱짱한 목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대가 없으면 식탁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누워 운동하세요. 운동을 다 하고 난 뒤 몸을 옆으로 돌려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고개를 뒤로 떨궜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유지하는 시간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근육 피로를 해소하는 10초 기지개. 배꼽 앞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쭉 펴고 양팔을 위로 밀면서 흉곽을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 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팔꿈치를 최대한 펴고 굽히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팔을 높이 드는 것보다 팔꿈치를 쭉 펴서 흉곽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백정음, 이동관 지음, 세멘파커스 출판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입니다. 목뼈를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15년간 약 15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저자는 이 책에서 원인도 모른 채 고통받는 통증과 불편의 원인이 목 뭉침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목을 풀면 만병이 풀리고 목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손끝의 작은 통증이라도 우리의 일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에 있어 건강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치료의 열쇠를 발견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기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